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FA50의 연료 탑재량을 단위를 착각해서 잘못 말했는데요. 우선 FA50 기체 내부에 탑재된 연료는 2150리터로 568갤런입니다. 그리고 기체 내부에 추가할 수 있는 연료는 370파운드로 168kg이고요. 그리고 뒷좌석을 없애고 탑재할 수 있는 연료는 400파운드로 181kg입니다. 그리고 컨포멀 연료 탱크에 들어갈 수 있는 연료는 2000파운드로 907kg입니다. 제가 단위를 착각해서 잘못 말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고 이 부분은 수정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단위를 착각했어도 보시면 알겠지만 항속거리 연장에는 여전히 컨포멀 연료 탱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FA50의 계량에 대해서 연속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갭필러라고 아시나요? 갭은 간격이라는 뜻이고 필러는 메운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FA50GF라는 기종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분명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기종은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되는 FA50PL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공급하는 기체로 올해 말까지 12대가 공급되기로 한 선행공급분 FA50의 명칭입니다. 이 선행공급분의 이름이 FA50GF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GF가 갭필러에서 따온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기체는 원래는 우리나라 공군의 TA50 블록2용으로 생산되고 있던 걸 긴급하게 폴란드 공급분으로 돌려진 건데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급하게 공급되는 거라 지금 우리 공군이 사용하는 FA50과 거의 같은 사양으로 공급되는 줄 알았습니다. 계약하고 고작 1년 정도 만에 공급하는 기체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량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우리 공군이 보유한 FA50이 아닌 정확히는 원래 말레이시아에 제안했던 FA50 블록10입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 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떤 걸 개발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시나요? 우선 가장 먼저 타켓팅 포드를 통합했고 그리고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갤런 보조연료 탱크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걸 카이가 FA50 블록10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폴란드에 선행 공급되는 FA50GF는 이 블록10 모델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비들은 FA50의 통합 작업은 이미 끝났지만 아직 양산에 적용된 건 아니거든요. 말레이시아 사업이 결정된 건 올해 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레이시아 수출형의 생산은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하는 거로 아는데 폴란드에 공급되는 FA50GF가 그냥 우리 공군이 운영하는 기본형 FA50이 아닌 블록10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것도 이미 생산에 들어가 있던 우리 공군용 TA50을 전용해서 이리 빨리 납품할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솔직히 흑표나 K9은 더 빨리 공급되었지만 기본적인 무전기 등 소규모 개량만을 한 것에 반해서 FA50GF는 상당히 크게 개량되어서 불과 1년 만에 폴란드에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공돌이를 갈아 넣었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리 기술자들이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정말 빨리빨리는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FA50GF가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현재 폴란드에는 공중급유기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FA50의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유 장치를 요구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론은 폴란드가 보기에도 우리 FA50의 항속거리가 짧기 때문에 나중에 공중급유기라도 도입해서 급유를 통해서 항속거리를 연장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폴란드의 주력기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분방식의 급유 장치가 달려있는 F-35와 F-16입니다. 그런데도 폴란드는 FA50의 프로브 방식의 급유 장치를 도입했고 아마 제가 주장했던 것과 거의 같은 목적일 겁니다. 폴란드가 분방식의 공중급유기를 도입해도 이 급유기로도 프로브 방식의 급유도 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타켓팅 포드의 통합입니다. 현재 FA50에는 미국산 스나이퍼 포드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FA50은 이 스나이퍼 포드로 뭘 하게 될까요? 당연히 타켓팅 포드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레이저 유도폭탄을 유도하는 기능이 포함되고 당연히 레이저 유도폭탄 유도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용도가 아주 다양하죠. 당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폴란드도 마찬가지인데요. FA50이 가장 많이 하는 임무는 근접 항공지원입니다. 이 근접 항공지원 시 지상의 목표를 좀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어서 오폭의 위험을 줄일 수도 있고요. 당장 우리나라 공군 같은 경우는 FA50에 항공관제 임무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공군의 FA50에는 정밀한 항공관제를 할 수 있는 장비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항공관제 임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일부 임무를 전술정찰기인 RF-16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이담이나 KGB 같은 GPS 유도 무기를 유도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군도 FA-50에서 제이담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FA-50에서는 제이담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FA-50에 달린 이스라엘산 기계식 레이더는 지상 매핑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상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로 목표를 포착해서 제이담을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타겟팅 포드가 있다면 레이더보다는 월등하게 정밀하게 제이담을 유도할 수 있고, 그래서 타겟팅 포드는 GPS 유도 포탄의 정밀도도 높여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FA-50 개량 안에도 타겟팅 포드의 통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을 기준으로 타겟팅 포드의 탑재는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왜 우리나라가 FA-50에 미국산 타겟팅 포드를 통합해야 하죠? 물론 지금이야 아직 국산 타겟팅 포드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FA-50 개량 사업은 결론은 2027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산 타겟팅 포드는 KF-21 보람에 2028년까지 통합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 굳이 우리나라의 FA-50에는 미국산 스나이퍼 포드를 통합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FA-50에 탑재된 타겟팅 포드는 동체 중앙 무장 파일론에 탑재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바로 300갤론 보조연료 탱크를 탑재하는 자리입니다. 결론은 타겟팅 포드를 탑재하게 되면 300갤론 보조연료 탱크를 탑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컨포멀 연료 탱크의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고요. 저도 타겟팅 포드를 다른 곳에 달 수 없을까 생각은 해봤지만 FA-50은 소형기체라서 타겟팅 포드를 위한 전용 파일론을 확보하는 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다음이 BVR 교전 능력인데요. 우선 우리나라 공군의 FA-50이 BVR 교전 능력이 필요한지부터 따져야겠죠. 결론은 FA-50에 BVR 교전 능력이 필요하여지려면 FA-50이 공중전 임무를 부여받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명 FA-50은 공중전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두 가지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공군의 주력기들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북한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를 수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모든 주력기가 전부 다 이 작전에 동원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하겠죠. 북한이 핵미사일 한 발만 쏴도 큰일이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의 공중전 임무만을 부여받고 있는 F-16PB조차도 이 우리의 주력기들을 공중 엄호하기 위해서 북한 이동식 발사대 탐지작전에 동원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 중에 그나마 남쪽에 남아있는 기체가 바로 우리의 FA-50입니다. FA-50은 이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차량 수색 임무에 참여하지 않으며 다른 기체들이 이 작전을 할 때도 상대적으로 남쪽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제거와 근접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밀 갱도 등에 숨겨두었던 북한의 전투기가 기습적으로 남하를 하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임무가 FA-50에 부여된 공중전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숨어있던 북한 전투기가 기습적으로 남하를 하게 되면 이미 북쪽에서 작전 중인 우리의 주력기 대신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는 FA-50이 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FA-50의 첫 번째 공중전 임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 출동 임무입니다. 우리 공군은 항시 공중에 한 개 편대 이상의 전투기를 띄워서 공중초계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상공에는 무조건 한 개 편대 이상의 전투기들이 공중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공중에서 대기하는 기체는 겨우 한 개 편대이고 만일 비상시 한 개 편대 이상의 제공기가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지상에서도 긴급 출동 대기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상 대기 임무 중에 3분 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3분 대기라는 건 결론은 명령이 떨어지고 3분 만에 이륙을 하는 건데요.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전투기 중에 3분 대기가 가능한 기체는 F5와 FA-50뿐입니다. F-16 같은 경우는 3분 만에 이륙은 불가능하고요. 5분 만에 이륙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나마도 원래는 16분 만에 이륙 가능했던 걸 우리나라에서 긴급 이륙을 위한 지원 장치를 개발해서 5분 만에 이륙을 할 수 있게 만든 건데요. 겨우 2분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초 단위로 이루어지는 공중전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 3분 만에 이륙할 수 있는 FA-50의 능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F5야 워낙 구조적으로 단순한 기체라 3분 긴급 출동이 가능하지만 FA-50은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하게 긴급 출동이 가능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기체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결론은 F5가 전량 퇴역하게 되면 3분 만에 이륙이 가능한 기체는 FA-50만 남게 되는 것이고 결론은 이 임무도 긴급하게 공중 차단을 하는 임무이니 공중전 임무로 들어갑니다.
결론은 그래서 FA-50도 분명 공중전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공군에는 현재 FA-50에 탑재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미사일은 우리나라의 보유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암람을 추가로 대량 구매하고 어느 정도 암람 보유량에 여유가 생기면 구식 암람을 FA-50에 탑재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은 우리가 암람 대량 구매를 못해서 여전히 암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암람을 대량 구매하지 못한 건 KF-21 보라매와 관련이 깊은데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보라매 전투기에 암람 미사일을 통합하고 그러면서 보라매를 위한 암람뿐만 아니라 기존에 부족했던 남남 미사일도 미국으로부터 대량 구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라매의 암람 통합을 거부해버렸고 우리는 별수 없이 미티어 미사일을 도입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서 미티어 미사일을 보라매에 통합하는 비용을 바로 이 암람 대량 구매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 자금을 사용해버린 겁니다. 지금은 다시 미국이 보라매의 암람 통합을 허가해줬지만 문제는 지금은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다시 예산을 만들 때까지는 암람을 대량 구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다시 만든 다음에도 암람을 대량 구매할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미티어를 대량 구매할 건지 아니면 암람을 대량 구매할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당분간은 여전히 우리 공군의 암람 미사일 부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래서 당분간은 FA-50에 탑재할 만한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군이 FA-50에 BVR 교전 능력을 부여할지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레이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LIG가 개발하던 FA-50용 레이더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은 폴란드는 이미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라는 레이더로 확정을 지은 상태이고요. 그나마 그럼 우리 공군용 FA-50에라도 국산 레이더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하는데 LIG의 레이더 개발 실패에 대한 후속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냉각 장치가 커서 레이더돔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제안되었는데요. 그 방법이 좀 황당합니다. 해결 방법이라는 게 결론은 레이더의 크기를 줄인다는 겁니다. 결론은 냉각 장치의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레이더파를 내보내는 레이더면을 줄여서 좀 더 노즈콘 바깥쪽으로 레이더를 설치해서 냉각 장치를 탑재할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써부터 그것에 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레이더의 크기를 줄인다는 건 레이더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레이더의 소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 당연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고 그럼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보다 성능이 대폭 떨어지게 됩니다. 팬텀 스트라이크는 공냉식이라 레이더 후반부를 냉각 장치가 차지하지 않아서 FA-50에 레이더를 탑재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당연히 최대한 큰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하니 우리 레이더는 이런 식으로 개량해서는 팬텀 스트라이크와 전혀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폴란드 사업에 국산 레이더를 탑재하는 건 포기해도 우리 공군용 FA-50에는 냉각 장치를 줄이는 개발을 해서 탑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냉각 장치의 크기를 줄이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 공군이 이리 성능이 떨어지는 국산 A사 레이더를 탑재할지는 이미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팬텀 스트라이크를 우리나라도 쓰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솔직히 FA-50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 자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우리 공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떨어져도 국산을 선택할지 아니면 팬텀 스트라이크를 선택할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결론은 현재까지도 우리 공군의 FA-50에 암람을 통합하는 것도 그리고 A사 레이더를 통합하는 것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들 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답을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원래는 영상을 2편으로 만들려 했는데 내용이 계속 길어지네요. 그래서 영상 1편을 더 만들 생각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